내 이름은 최만수. 40년간 서울 시내를 누빈 버스 기사였습니다. 차고지에 마지막으로 버스를 세우던 날, 내 인생도 함께 멈추는 줄 알았죠. 텅 빈 집에서 낡은 노선도만 바라보던 내게 아들 녀석이 뜻밖의 부탁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유치원 가는 제 아들 준우 좀 맡아주세요. 그 순간 멈춰버린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녀석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서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노선이라 생각하니 설레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성공한 직장인이 된 아들은 내게 지하철 노선도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걸로 타시면 20분이면 도착해요. 제일 빠른 길이에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준이의 손을 잡고 향한 곳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101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240번 버스로 갈아타는 1시간이 꼬박 걸리는 길. 아들은 왜 약속을 어기냐며 투덜댔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말이다. 가장 빠른 길이 늘 좋은 길은 아니란다. 나의 느린 등원은 계속됐습니다. 아들 내외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죠. 아버지, 준우가 피곤해해요. 왜 굳이 버스를 고집하세요? 어머님, 준우가 자꾸 버스에서 만난 할아버지들 흉내를 내요. 교육상 좋지 않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준우의 손을 잡고 낡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시장 풍경을 보여주고 정류장 빵집에서 갓 나온 찐빵을 사 먹이고 언덕 위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를 함께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 눈에는 그저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로 보였겠지만 그것은 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준우의 유치원 발표회가 있던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오늘만큼은 제발 지하철로 가주세요. 늦으면 절대 안 돼요. 아들의 신신당부에 나는 그러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준우가 버스 정류장 앞 찐빵이 먹고 싶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주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던 나는 결국 버스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우리는 30분이나 지각했고 준우는 무대 위에 서보지도 못한 채 발표회를 망쳤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아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낡아빠진 고집 때문에 애 인생을 망칠 셈이냐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그 덜컹거리는 버스만 타시더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시는군요. 아버지의 그 낡은 버스는 이제 폐차됐어요. 제발 현실을 좀 사세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내 40년 세월을, 내 인생 전부를 폐차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이제는 아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이상 준우를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 마지막 노선은 그렇게 허무하게 끊기고 말았습니다. 나는 다시 텅 빈 집안에 갇혔습니다. 손주 녀석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차고지보다 더 춥고 외로웠습니다. 나는 내가 평생 운행했던 버스 노선도를 벽에 붙여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정류장, 골목길, 언덕길, 그 길 위에서의 내 삶은 이제 정말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준우가 없어졌어요. 유치원에서 공원으로 단체 견학을 갔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까지 동원해 공원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혹시 101번 버스가 그 공원 앞을 지나가더냐?
수학이 넘어 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되물었지만 나는 내 예전 동료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101번 버스의 현재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세정거장 뒤 희망시장 앞 빵집으로 지금 당장 달려가거라. 반신반의하며 빵집으로 달려간 아들은 잠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찾았어요. 준우가 여기 있어요. 아이는 길을 잃자 내가 매일 아침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 알려주었던 할아버지의 정류장을 기억해내고 혼자 버스를 타고 그 빵집으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준우에게 가장 빠른 길만 알려줬는데 아버지는 혼자 살아남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셨군요. 나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들과 나 그리고 준우 3대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낡은 버스는 폐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함께 타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한 번 노선이 되어 다시 세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들의 눈에는 그저 비효율적이고 낡은 고집으로 보였던 아버지의 버스 노선.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어떤 내비게이션도 알려주지 못하는 삶의 지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아닌 가장 안전한 길을, 가장 똑똑한 길이 아닌 가장 따뜻한 길을 알려주려 했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효율과 속도라는 이름 아래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길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부모님의 세월과 지혜는 결코 폐차되지 않는 우리 자식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운행 노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특별한 노선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낡은 방식 때문에 답답했지만 나중에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감사했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